고객을 끌어오는 구글 애널리틱스 4 9과 캠페인 링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페인 링크, 트래픽 획득 분석, 캠페인 링크 실전 연습. 자, 그러면 챕터 1 캠페인 링크란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 링크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지금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자, 우선 실습 링크를 하나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거죠. turtlebooks.co.kr에 GA4FB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링크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습 페이지고요. 페이스북 피드를 흉내낸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에게 딸기 광고 문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구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링크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자,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은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구경하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상품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주소가 여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주소를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들 보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많아서 두 줄로 됐죠. turtlebooks.co.kr GA4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이벤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썸머 세일에 물음표 이제 많이 보던 거죠. 물음표 있고 뒤에 UTM 캠페인 여기 이퀄 표시 있고 썸머 세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가 있고 다시 UTM 소스가 있고 여기에 페이스북 들어가고 또 엔드 있고 UTM 미디엄에 CP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봤으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내용이 저 내용을 조금 분해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요. 자, 여기 썸머 세일 밑에 UTM 캠페인에 썸머 세일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UTM 소스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UTM 미디엄에 CPC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왼쪽에 있는 이퀄 표시 왼쪽에 있는 건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맥의 변수가 되는 거고 이 변수에 썸머 세일이라는 저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변수에는 썸머 세일이 들어가고 두 번째 UTM 소스라는 변수에는 페이스북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UTM 미디엄이라는 이 변수에는 CPC라는 값이 들어가게 해서 이 세 개의 변수를 이 세 개의 변수가 각각 썸머 세일이 들어가고 페이스북이 들어가고 CPC가 들어간 이 세 개의 변수를 이 썸머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라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페이지에다가 요 값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썸머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 저 페이지 안에서는 이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코드 안에 요 각각의 값들이 썸머 세일, 페이스북, CPC란 이 세 개의 값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클릭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클릭을 했을 때 내가 클릭한 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이벤트가 저쪽 서버에 즉 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사고 싶어라고 전달을 해야 되죠. 전달을 하는 방식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크게 나눴을 때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지금 봤던 바로 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소창 안에 주소줄 안에 하나의 줄 안에 이걸 정보를 다 집어넣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 줄로 써본다 그러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 줄로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두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글씨 크기가 커서 제가 지금 두 줄로 보이는 거지 실제는 이렇게 한 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해서 한 줄 안에 여기 주소가 있고 이제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 페이지가 있고 실행시키는 그리고 그 안에 변수 UTM 캠페인이라는 변수 안에 썸머 세일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하고 UTM 소스라는 변수 안에 페이스북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UTM 미디엄이라는 변수 안에 CPC라는 값이 들어가게 해서 한꺼번에 전송을 하는 거죠. 즉 내가 이 내용을 웹브라우저에 주소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상태에서 이제 구경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주소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경하기를 클릭하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요 전체 줄이 웹브라우저 위에서 딱 클릭이 되면서 필요한 정보들 즉 여기 UTM의 캠페인 그 다음에 UTM의 소스 UTM의 미디엄이라는 세 개의 변수 안에 각각 썸머 세일, 페이스북, CPC라는 정보가 담겨서 여기 썸머 세일이라는 저 페이지로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전송된 페이지에서는 저 정보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겠죠.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준다든지 뭐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때로는 뭐 물건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페이지 뷰 애널리틱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로 이제 넘어가 보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습 계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실습 계정 클릭하시고 구글 애널리틱스 실습 J4 이렇게 넘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페이지 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 클릭하시면은 여기 참여도 있고 참여도 밑에 페이지 및 화면이 있었죠.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요거를 클릭해서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및 화면에 이런 게 쭉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상품 맛있는 딸기 이걸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죠. 상품 맛있는 딸기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여줬던 그 페이지의 이름인 거죠. 페이지의 제목. 그래서 이 페이지로 우리가 조금 들어갔었고 방금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벤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벤트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방금 한 건 아니고 이제 어제 제가 했었던 지난번 강의 때 했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이름으로 페이지 뷰 뭐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그 페이지 뷰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썸머 세일 매기 변수값 썸머 세일이라는 매기 변수값이 현재 2번 제가 이제 2번 들어왔었으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클릭이 됐었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벤트가 쭉 일어났었고 자
이렇게 뭐 매개 변수 이름 캠페인이라는 매개 변수 이름이 있고 여기 매개 변수 값으로 썸머 세일이라는 게 있다. 이거 좀 볼 수 있죠. 예, 뭐 다른 매개 변수 이름들도 쭉 나와 있네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거 또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여기 구성에서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죠. 디버그 뷰를 클릭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야만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디버그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내용들이 쭉 나오죠. 보니까 뭐 9초, 14초 해서 한 몇 분 전에 페이지를 봤었던 게 여기 나오죠. 자, 페이지 뷰 클릭해 보시면 여기 캠페인 매개 변수 클릭해 보면 여기 썸머 세일이라는 쪽으로 제가 넘어간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디버그 뷰에서 내가 방금 했던 혹은 어떤 다른 사용자가 내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지를 뭐 실시간으로 0.1초 만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적어도 몇 초 사이로 뭐 길어봐야 30초에서 1분 정도 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금 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이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벤트를 사용해서. 자, 저런 식으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뷰에 대한 거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캠페인, 썸머 세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페이지 뷰, 캠페인에서 이제 썸머 세일이라는 걸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디버그 모드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볼까요? 매개 변수에 여기서 페이지 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뭐 캠페인 쭉 있는데 여기 캠페인이라는 매개 변수만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 미디엄이라는 매개 변수도 있죠. 미디엄에는 CPC가 달려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걸 봤었죠? 조금 전에 맛있는 딸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썸머 세일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UTM 캠페인이 있었고 UTM 소스가 있었고 UTM 미디엄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캠페인 소스 미디엄 요것들이 아마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캠페인이라는 매개 변수에 썸머 세일이 담겼고 그렇죠. 이걸로 다시 크게 보면은 이제 캠페인이라는 요 매개 변수에 썸머 세일이 담겼고요. 소스에 페이스북이 담기고 미디엄에 CPC가 담긴 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디엄에는 CPC가 담기고 그리고 하나 소스에는 페이스북이 담긴 거죠. 이렇게 세 개의 매개 변수에 어떤 값들이 들어갔는지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페이지 뷰 클릭하시고 매개 변수 클릭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엄 값 확인하고 소스 값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 위에서 캠페인 매개 변수에 담긴 값들 이렇게 확인해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주소 창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저쪽 서버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 전달이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캠페인 링크는 온라인 마케팅 분석의 기본이 되는 그런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 캠페인 링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페인 링크 구성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매개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라는 게 뭐냐? 매개 변수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네이버닷컴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네이버에서 날씨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 위쪽에 뭐가 이전하고 다르게 뭔가 생겼죠. 자, 다시 네이버로 가고요. 지금 이 상태는 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이버닷컴 요것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날씨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날씨라고 검색을 하면 갑자기 우리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만 봤었는데 이제는 이 위쪽에 있는 주소창에 들어있는 정보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https search.naver.com이라는 사이트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search.naver라는 여기 물음표가 있네요. 아까랑 비슷하게. 자, 이거를 하나의 그냥 일종의 페이지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합시다. search.naver라는 요 페이지로 갔고요. 그 페이지에서 자, 정확하게 예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물음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왼쪽에 있는 페이지에다가 넘겨주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search.naver라는 이 페이지를 로딩을 하면서 이 페이지를 불러들이면서 자, 다시 이 페이지로 가서 https search.naver.com이라는 이곳으로 가서 이 위치로 가서 거기에 있는 search.naver라는 이런 페이지를 읽어드릴 때 그때 요 안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값들이 필요해요. 그 값들이 뭐냐 그러면 where이라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sm이라는 값이고 그 다음에 fbm이라는 값이고 IE라는 값이고 query라는 값이에요. 저 값들이 필요하고 그 값들이 다 이렇게 AND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하나 다. 그래서 전 좀 보기 좋게 이렇게만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here이라는 변수에는 nexearch 이게 이제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sm에는 top_hty가 들어가게 해주고 fbm에는 1이 들어가게 해주고 IE에는 utf8이 들어가게 해주고 query에는 이런 게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저것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저거는 사람들에게 요 내용을 이해하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보여주는 건 아니고 컴퓨터들끼리, 페이지들끼리, 자, 서버들끼리 어떤 통신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신호로 전달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페이지에서 날씨라는 검색어를 넣었죠. 요 검색어를 넣고 엔터를 쳤어요. 이 검색어를 넣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 날씨라는 이 문장이 네이버 검색창으로 들어갔고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저걸 사용해서 뭔가를 막 찾았겠죠. 뭔가를 찾고 어떤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작업한 걸 어디로 보내주냐 그러면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로 보내주는데 작업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의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내준 거죠. 자, where이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넣고 sm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걸 넣고 fbm이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고 IE라는 변수에다가 utf8을 넣고 query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얘는 그 UTF-8이라는 이제 코덱을 사용을 한 거고 얘는 쿼리니까 아마 날씨라는 한글을 변환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날씨라는 그 문장이 여기에 들어간 거고 이게 이제 영어가 아니니까 이제 외국어니까 영어를 쓰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 코덱이 UTF-8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요런 3개 정도의 이제 별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날씨라는 그 글자가 들어왔다.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해줘라라고 요 페이지로 보낸 거죠. 이 페이지로 보냈으니까 얘를 사용해서 이 페이지에서 뭔가 여기 search.naver라는 요 페이지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짜잔 하고 보여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할 때 사용된 게 이런 where라는 SM이라는 FBM이라는 IE라는 쿼리라는 요 5개의 매개 변수라는 얘기예요. 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네이버.com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날씨라는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날씨라는 키워드를 넣었더니 얘가 이 날씨라는 키워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어딘가로 보내줬는데, 이제 어떻게 보내줬냐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어디로 보내주냐 그러면 여기로 보내준 거죠. search.naver.com이라는 이쪽으로 보내주면서 뭘 보내줬냐 그러면 이걸 보내준 거예요. where에다가 얘를 집어서 보내준 거죠. 그리고 SM에다가는 얘를 넣어서 보내준 거죠. SM에다가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FBM에다가는 1을 넣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IE에다가는 지워졌네요. 그냥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냥 예제만 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쿼리에다가는 요런 걸 넣어서 요 4개의 where라는 변수, 그 안에는 next, nexe, arch가 들어있는 거고, sm에는 탑 언더바 hty가 들어있는 거고, fbm에는 1이 들어있는 거고, 쿼리에는 요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 4개의 값들을 4개의 값들을 각각의 변수에다가 담아서 여기로 보내준 거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매개 변수.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매개체가 되는 변수예요. 변수는 변수인데, 이 변수라는 얘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비어있는 그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있는 그릇에 물을 담으면 얘는 물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고, 거기에 콜라를 담으면 콜라가 담긴 그릇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커피를 담으면 커피가 담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그릇이고, 그 비어있는 그릇 안에 어떤 걸 집어넣을지는 보내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ere라는 그릇에다가 sm이라는 그릇에 fbm이라는 그릇에 쿼리라는 그릇에 어떤 값을 담아서 저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매개 변수입니다. 이거 담는 그릇의 이름이 매개 변수예요. 담는 그릇의 이름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A에서 B로,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한 사이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이트 안에서도 어떤 값을 보내줄 때는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보내줄 때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요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 사이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엔드 표시, %라고 하는데 엔드 표시를 사용해서 보내주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쭉 묶여 있는 것을 여기 물음표로 이제 구분해서 왼쪽은 저 매개 변수의 값을 받을 페이지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그 매개 변수를 쭉 나열해 놓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캠페인 매개 변수, 이제 UTM 매개 변수도 역시 이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이버에서 방금 봤던 그 내용이라 그러면, 자, 이 내용도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사용을 한 건데,
이 내용도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되겠죠. 캠페인 매개 변수 UTM의 구성 역시도 방금 봤던 거랑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물음 표시가 있고요. 물음 표시 오른쪽에 있는 게 요 오른쪽에 있는 전체의 신호가 요 물음 표시 왼쪽에 있는 이 페이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UTM 캠페인이라는 변수 안에 썸머 언더바 세일이 들어갈 거고 UTM 소스라는 변수 안에 페이스북이 들어갈 거고 UTM 미디엄 안에 CPC라는 이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뭐 다 보니까 UTM 언더바로 다 시작하죠. UTM 언더바로.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UTM 매개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UTM 매개 변수가 있고 UTM 매개 변수 캠페인, 소스, 미디엄이라는 세 개의 변수가 있는 거고 각각 뭐 썸머 세일이라는 값, 페이스북이라는 값, CPC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각각은 이름을 의미하는 거겠죠. 요건 아마도 캠페인의 이름, 뭐 여름 광고다 이런 걸 거고 소스 어디에다가 광고를 할 건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엄 이게 획득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CPC 코스트 퍼 클릭 요 방식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특징이 UTM 언더바 이걸로 시작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변수 이름을 볼 때 UTM 언더바까지는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요거 전체가 변수인데 그냥 요거는 빼고 캠페인만 확인할 수 있게 똑같은 거 UTM 언더바 이거를 다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변수가 많은데 얘는 다 빼고 그냥 소스만 미디엄만 그리고 캠페인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매개 변수 이름이 캠페인으로 나와 있는 거죠. 매개 변수 이름은 캠페인이고 요 매개 변수 안에 담긴 값은 썸머 세일이고 매개 변수 이름은 미디엄이고 요 안에 담긴 값은 CPC고 그리고 하나 더 매개 변수 이름은 소스고 요 안에 담긴 값은 페이스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요걸 클릭했을 때 구경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여기 UTM 언더바 캠페인이라는 변수에 썸머 세일이 담기는데 UTM 언더바는 공통적으로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이제 변수 이름을 보여줄 때 UTM 언더바를 제외하고 그냥 캠페인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일어났던 일들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캠페인 링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캠페인 링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트래픽 획득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